지금 뭐 이 정부에서는 모든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기꾼이며 투기를 하고 이익을 보고 불로소득을 했다. 집으로 불로소득을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매주 금요일 날 보러 와요 박미 연예계의 뒷담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자중질환 빠진 문재인 정부, 이런 기사들이 종일 저번 주에 읽는 것으로 며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가 하기 싫어지는 지금 상황에 들었고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부동산으로 또 세금을 많이 내니까 성질을 낸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부동산으로 세금을 낸 지가 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 세금 가지고 안 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예. 바로 안 내면 근저당 설정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정부하고 싸워야 되고, 그런 일이 있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고, 내려면 내고 내지 말려면 안 내고, 이런 상황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약간의 성질을 내는 것으로 보였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너무 어거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사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봐도 문재인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라, 대통령이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자중질환에 빠졌다, 이 말은 또 뭐고, 여당에 있는 자기 쪽 편들도 우왕좌왕하는 꼬락서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기사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일간 8명이 손가락을 얹었다. 이 말은 난장판에 그린벨트 서로 딴소리, 같은 당이면서 같은 정책의 방향을 가고 있다라는 이 여당 쪽에서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이런 이야기를 꺼내내니까 갑자기 8명이 딴소리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에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여자 이제 법무부 장관 아닌가 보죠? 네. 법무부 장관 하면서 윤석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발목까지 다 자르고는 지금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바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도 참 제가 조금씩 실망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빨리 모든 거를 발표하고 이 정부와 이 여당의 불미스러운 지금 많은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이것을 폭로를 하고 검찰총장으로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기를 저희는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지가 돼서 그냥 가만히 헛바지가 돼서 핫바지가 된 것이죠. 예, 앉아있는 저런 모습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왜 결정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지금은 결정을 못하고 핫바지로 남아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추미애 서울시장 또는 대선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까지 글을 써서 어쩌고 저쩌고 투기판이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왜 지금 올려야 되나. 이 지금 사모펀드라든가 헤지펀드라든가 펀드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걸린 일들도 많고 잡아넣어야 할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거에는 괜히 한마디도 안 하고 저기 산꼭대기 무슨 링컨 뭐를 타고 가가지고 괜히 절간 앞에서 자기가 무슨 대통령입니까? 나 참 이 여자만 보면 뒷짐지고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 모습 잘 생각해 보니까 주로 김대중께서 하셨던 그 모양새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저는 갑자기 생각이 불현듯 나더라고요. 왜 지가 산사 절간에 가가지고 떡 써가지고 피서간 거 아닌가요? 어쨌든 해서는 안 될 때에서는 하고, 또 꼭 해야 할 때에서는 나서지도 않고 손발 다 잘라버리고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 대선까지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다면 뭘 부동산의 부자나 알고 떠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 정책을 제안하는데 누가 막 핫바지 같은 것들이 좀 몇 사람이 또 뭐 이거 금융과 부동산은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나 보죠. 우리 도통 서민들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저도 이 말에 대해서 분간이 잘 안 갑니다.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추미애가 뭘 지가 무슨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가뜩이나 시끄러운 그린벨트 해제론을 두고 훈수를 두자 정치권까지 들끓었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나섰군요. 그는 19일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 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 해제보다는 도심 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이 높아야 하고 뭐 이런 말을 했고요. 서울 그린벨트와는 관련 없는 경기지사까지 가세한 모양새를 이뤘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공감을 합니다. 예, 그린벨트라는 것은 사실 제 생각에도 이 한강, 옛날에 한강 맨션이 지금으로부터 40몇 년 전에 최고로 비쌌습니다. 이 한강 그 쪽에 아파트를 처음 이렇게 뭐 맨션 같은 걸 느끼면 그때는 아파트라는 것보다는 무슨 맨션, 뭐 미국 말로 말하면 콘도미니엄 이런 말이죠. 그런 걸 조금 졌을 때 급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거기 사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다 이런 말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러나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한강을 만들고 이제 강남 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많은 아파트를 짓고 이제 부가 창출이 되고 이랬었는데 소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잠실의 석촌호수 이것도 굉장히 뭐 다 뭐를 메꿔가지고 그곳에 다 아파트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모이면서 아파트도 올라가고 집들을 사랑하면서 집도 사고 팔고도 이루어지면서 집값들이 올라가고 이걸 전부 투기꾼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뭐 이 정부에서는 모든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기꾼이며 투기를 하고 이익을 보고 불로소득을 했다. 집으로 불로소득을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많은 불로소득을 본 사람들이 이제는 세금을 반 이상 내기 때문에 같이 불로소득을 나라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 혼자 그냥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득보다 실 도심 재개발 활성화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저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거 용적률을 높여서 이러이러하게 임대 뭐 비즈니스로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인다든가 가까운 수도권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더 용적률을 높이 올려서 40층 뭐 지금 뭐 40층 5층 50층 하와이 같은 경우는 시도 때도 없이 다 40층 50층입니다. 소위 말해서 와이키키 옆으로 알라모아나 비치에 수백 개의 건물이 올라가네 다 40층 50층 이렇습니다. 가서 보시면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정답인지 알게 되시겠죠.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하와이 가서 봤는데 박민 씨가 그토록 얘기한 것 이제 알겠더라 하는 얘기를 하듯이 재건축 재개발만 잘해도 그죠? 재건축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민간주택 이게 잘 조합이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 세대수들이 젊은 친구들도 들어올 수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재개발 재건축은 절대 할 수 없다. 이게 똥꼬집이 대단합니다. 할 수 없고 그냥 뭐 40년 50년 된 다 이제 무너질 것 같은 이 아파트들 뭐 집들은 다 그대로 놔두고 그린벨트 다 풀어가지고 그곳에다 아파트를 져가지고 젊은 사람을 끌어들인다? 꽁꼬로 줄 건가요? 공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곡동이나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생각하고 있는 서초동 내의 것들은 최소한대로 몇천만 원, 평당 몇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공짜로 준다면 저희 직원들도 지금 준비를 하겠지만은 공짜 아니잖아요. 이 말에 제가 딱 충격을 먹었습니다. 공짜 절대 아니죠. 그러면 얼마일까요 평당? 1,000이지 않겠니? 했더니 조금 올렸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깜짝이 소리를 지르면서 1,000은 어떻게 분양을 할까요? 저 또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꼬부라졌습니다. 절대 1,000으로 못하죠. 수천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물론 지금의 7천만 원보다는 반값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그 싸게 받은 집들은 원래 지금의 값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다시 투기판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씨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추미애 장관은 아마 법무부 장관 역할은 최강욱, 열린민주당에서 꼴나게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네. 이 사람 정권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빨리 정권이 끝나야 할 텐데 하는 베스트 넘버 5 안에 드는 인간이기도 하지요. 예. 별로 떠들고 싶진 않지만 어찌됐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최강욱이한테 다 맡기고 이제 패북질로 국토부 일에 혼수를 두고 있으니 문제다. 이런 말을 비평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정책 난맥상은 부동산에만 그치지 않는다. 25일 기재부가 밝힌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방안은 연기 또는 백지화 처지에 몰렸다. 정말.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그냥 난리가 나요. 왜냐면 주식은 조금 나이 든 사람보다는 또 젊은 친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식 양도소득세 막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냥 상공사당이 막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상공사공들이. 부동산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말먹 들어가면서 백지화 처지에 몰려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글로 읽게 되고요. 동학 개미의 반발이 이어지자 17일 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않아야 한다. 뭔 이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제시하면서 또 금방 말 바꾸고. 선동과 쇼에는 정말 이 정권처럼 기가 막힌 정권이 없습니다. 말 뱉었다가 또 아니다 그러면 난리 치려고 그러면 또 말 싹 바꿔. 그게 아니다. 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다. 말 바꿔가지고 또 돌려서 얘기하는 이런 참 치부치들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면 일치된 의견과 빠른 속도가 중요하다. 어떤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은 대책 자체가 뒷북인데다가 실행 과정마저도 혼란의 시장 불안과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여당 등에서 다양한 내부 논의를 거치되 외부적으로 정리된 의견을 내놓는 게 맞다. 그 외에도 뭐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다 읽으려면 시간만 걸려요. 똑같은 얘기하고 제 생각에는 그냥 한강 다 맞고요. 그 위에다 아파트 들어섭시다. 예. 한강에 물이 쫙 흐르는 한강 때문에 저희가 다 사랑하는 한강 코리아 이 한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재개발은 저리 치워버리고 원래 기존에 있는 부자들이거나 아니면 아파트 가져서 많이 오른 사람들 얘기는 들을 필요도 할 필요도 없고 치워버려다. 다 치워버리고 새롭게 다시 난개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뭐 자기 개인들 땅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돈 다 짧게 주고 그냥 해서 거기다 아파트 올려가지고 뭘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재벌들한테 건축 건물질 건설업자에다가 다 주고 건설업자들 신났습니다 지금. 투기판이 곧 시작될 것 같네요. 제3류 4류들이 이 정권을 지금 운행하는 거 봐가지고 홍남기 이 사람 정말 뭐 헛만 말 헛펑펑펑펑 하더니 지금 중국 대사관 가가지고 대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신쇼왕 신쇼왕신 짱짱짱 중국 노래 들으면서 지금 거기서 중국 음식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장하성 밑에 있던 홍남기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고 있고 뭐 박선호 이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검토 안 했다 신중해야 한다 또 이런 다른 말을 하고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면서 국토위 간사 그린벨트 해제 포함 이 사람은 그린벨트 해제 포함이 정권이 잠깐 동안 얘기했던 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찬성편. 박선호 이 사람은 국토교통부 실무기획단에서 활용 가능성 논의. 황인식이라는 사람은 서울시 대변인 해제 없이 온전히 보존해야 된다. 서로 김상조 이 사람도 김상조 이 사람도 3류 아닙니까? 이게 뭐 이미 당정 간에 해제 논의를 했다. 청와대하고 뭐 해제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죠. 추미애 정세균 정세균이가 무슨 어떻게 이게 국무총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재명 정말 각기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국민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니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7월 말이 다 돼가니까 8, 9, 10, 11, 12 내년 1년 반이 남아. 진짜 이게 언제까지 아웅다웅 싸우고 두 팔을 갈려서 저기서는 와 여기서는 와 이러면서 지금 뭐 부동산 가지고 난리고 주식 가지고 난리고 이게 언제 이게 다 어떻게 될지 지금 저도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그냥 뭐 우리 그냥 지켜봅시다. 또 지켜보면 또 어떤 헛말이 나올지 재밌는 말이 나올지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 후벼내는 얘기를 할지 들어보면서 또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리죠.